성하면 영어로는 섹스라는 단어예요. 섹스라는 단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섹스가 있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섹스가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양성평등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단어는 젠더라는 단어예요. G-E-N-D-E-R, 젠더라는 단어. 성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태어났잖아요. 똑같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달라지는 성, 사회적으로 남녀 관계에 의해서 세상의 관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성, 그걸 젠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에서 얘기할 때는 섹스라는 본질적인 차이, 섹슈얼리즘을 얘기하기에는 하는 것보다는 젠더라는 사회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걸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이게 양성평등에서 보는 페미니즘에서 보는 젠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스라는 개념과 젠더라는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근데 특히 지금 우리 요 정자연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은 남성들의 섹스를 중심으로 한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섹스를 중심으로 한 일이 터졌는데,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다르게 형성되는 거. 장자연이 자살할 수밖에 없고, 김학의가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굉장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죄부를 받고 가는 그 과정, 그게 사회적 과정이죠. 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해서 된 과정. 이 과정이 이제 버닝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섹스라는 단어의 성은 마약과 결합하고 폭력과 결합하고 그러면서 젠더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사건이 거기에 돈과 결합하고 권력과 결합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여성들의 여성이라는 피메일이라는 성을 가진 여성은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나. 근데 그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됐는데 그게 권력이 결합하고 마약이 결합하고 돈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그러니까 장자연 같은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성들을 죽이게 하는 많은 연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쫙 캐치를 하면서 우리 딸의 입장에 서서 계속. 그래서 이 섹스 문제나 젠더 문제가 생길 때는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여성의 입장에 딱 서야 돼요. 피해자의 입장에 딱 서야지 아리까리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은 뭐예요? 전부 여자를 죽이는 언어들이에요. 사회적 통념 몽땅 그렇죠. 심지어 가정의 부모, 엄마부터 가족에게서부터 모든 언어들이 여성을 죽이는 언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통념을 따르면 한 여성을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더 확대해보면 여성을 죽이는 사회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발휘하고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얼마나 달성됐어요? 내 능력이 10쯤 되는데 내 능력을 몇 프로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10이면, 100이면, 10이면 내 능력을 10까지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문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슴 속에 담고 참고 포기하고 이러고 이제 삶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래, 인생 그런 거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성은 남자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능력이 10인데 100이 되기를 또 요구받아요. 그죠? 그거는 또 100이 10밖에 없는데 10 이상 하라고 매 요구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갖는 또 남성들의 압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여성들은 끊임없이 욕구를 표현을 못해서 힘들고요. 남성들은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아서 또 힘든. 그래서 제가 세상은 컴플렉스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컴플렉스 세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학이나 버닝썬이나 또 저기 장자연 경우는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된 거는 그 당하던 여성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서 다 고발한 사건들이에요. 저거 고발했었죠. 김학의 경우는 그야말로 한 여자를 완전히 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케이스예요. 그 여자가 견디다 못해서 그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말해서 이렇게 해서 좀 드러난 동영상이 드러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 수사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남성과 여성과와 결합된 사회적 폭력과 마약과 뭐 돈과 연결이 되는 순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돈과 권력과 마약과 섹스를 가진 사람은 누구죠? 권력을 가진, 지위를 가진, 돈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매력은, 또 희한한 일은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마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흑막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성들의 출세의 크기는 부패의 크기다. 부패하는 남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출세지향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사회에 우리 젠더 문제가 더 악화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풀어갈 때 어떤 관점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 내 딸이 또는 내가 또 사회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관점을 정해주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페미니즘. 페미니즘. 요즘에 10대, 20대가 굉장히 미투도 많이 나오고 또 10대, 20대 굉장히 의식이 높잖아요. 왜 높을까? 어릴 때 차별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은 차별 안 받아요. 우리 같이 5명 애를 낳으면 남자 2명 대학 보내느라고 남자 대학 보내느라고 여자들 다 희생시킨 시대를 살았어요. 뭐 우리 언니도 공부를 안 했고 못했고 나도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 언니가 막아줘가지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러 왔어요. 만약에 막지 않았다면 저는 수출자의 지역 갔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또 잘 됐으면 노동조합장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여성들은 마음껏 발휘하도록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뭐냐? 저는 투쟁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하면. 페미니즘이 뭐냐?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인 나가 차별받게 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 저는 페미니즘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지 그냥 관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고리들을 깨고 가려니까 사게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쉬웠어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가 난리가 나는 거는 10대, 20대의 운동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섹스 관점으로 너무 봐서 또 문제가 되고 좀 그러긴 한데요. 10대, 20대는 어릴 때 똑같이 하나 또는 둘이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차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중학교 때 차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공부 잘하면 망고땡이었어요. 망고땡이 여자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면 아마 벌써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차별을 안 받잖아요. 고등학교 그랬어요. 대학도 그랬어요. 대학에 가니까 옛날에는 대학생이 10%밖에 없었지만 여학생이 10%밖에 없으면 지금은 반반이에요. 차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딱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차별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면접에서 나타나죠. 면접에서부터 인물 보고 뽑질났나? 면접에 딱 인물 보고 뽑질났나? 다소곳한 여자만 뽑질려 좀 싸놨고 나같이 뭐 좀 못생기고 이러면 뭐 일단 처음부터 안 뽑히는 거죠. 면접에서 꽝이에요. 만약에 내가 면접 보고 어디 갔다면 깎이고 가기 다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직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지금 10대, 20대 직장 깜짝 놀래요. 내가 똑같이 공부했는데 말이야. 똑같이 해서 시험도 쳤는데 말이야. 점수도 똑같는데 내가 좀 나았는데 나를 안 뽑아. 또 들어가서 봤더니 뭐예요? 한 3년 다녔더니 똑같이 대리돼야 되는데 쟤는 대리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똑같은 경우 여자를 먼저 시켜주는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차별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쌓이는, 그때 발견하는 게 애들이 페미니즘을 발견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처음부터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날 때부터 나는 여자로 나와서 차별받아줘 이렇게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나와서 사회의 조직관계, 인간관계 이런 관계를 만나면서 페미니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PPT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세대는 세대마다 느끼는 의식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 여러분 세대에 느끼는 컴플렉스가 뭐가 있죠? 제일 많이 갖고 착한 여자 컴플렉스예요. 착하면 장대라고 생각해요. 착해 가지고 떡 2개 중에 하나 먹을 수 있나 없나요? 못 먹어요. 제가 항상 주장해요. 나도 착한 계열에 속해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유전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착해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난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착해갖고 되겠나. 끊임없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착해요. 어제도 우리 언니가 와가지고 병신같이 산다고 나보고 착하게 병신같이 산다고 맨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땠나 싶어. 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남편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이제 막 계속 이제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시키는데 나도 너무 착해요. 근데 착해가지고 남는 장사가 뭐 있나? 착하면 뭐가 좋죠? 착하면 뭐가 좋아요? 착해서 좋은 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편하다. 주변에 갈등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착하면 갈등이 좀 안 일어나요. 딱 포기해요. 양보하고 또 뭐 대충 또 잘해주고 우리 선생님은 잘해주는 전공이지. 나도 잘해주는 전공인데. 그래서 착해서 내가 얻은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가려고 할 때 집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학교를 가지 말아 했다. 그럼 착해서 어떻게 돼요? 착하면 알았다고. 근데 그때 착한 나는 뭔지 모르고 있는데 안 착한 우리 언니가 무슨 소리냐고 여자라고 공부 못할 이유가 뭐냐고 큰아버지 가라고 공부는 내가 시킨다고 나서서 이제 공부를 그나마 하게 돼서 지금도 감사하고 사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우리 언니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착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리플렉션, 반성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얻어진 게 무엇인가? 얻어진 건 분명히 있어요. 착해서 이혼 안 하고요. 착해서 애들 말 잘 들어주고요. 착해서 친구들하고 좋은 사람 소리 듣고요. 착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남이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 가도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래서 조용히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착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자. 착하지 않았으면 일단 내 욕심을 좀 챙겼을 거고요. 그죠? 먹을 것 챙길 때 대가리만 먹고 꼬리만 먹고 가운데도 먹고 말이죠. 엄마가 착하지 않았으면. 또 착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내가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를 무서워하거나 나한테 잘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착해서 잘하지 않아요. 착하면 밟아. 애들도 밟아. 남편도 밟아. 진짜 밟아. 오늘도 나오면서 내 옷 11벌 저거 세탁소 보내세요. 머리 깎으세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럼 내가 눈을 딱 보라래요. 그러면 알았어. 저 음식물 쓰레기 저거 버려.
지금 당장 버려. 당장 못 버리고 비닐을 줄 테니까 여기 담으라고 자기가 좀 이따 버리겠다고. 이렇게 어기까지 얼마나 독한 짓을 했는가. 안 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내가 내 스스로가 착해서 오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면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착하지 않도록 한번 방향을 잡았을 때 세상 우주가 어떻게 돼?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착하면 뭐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착하기만 하면 남편 중심으로 움직이고 세상 중심으로 움직이고 애들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내가 안 착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제가 몇 년 전 어버이날 우리 애들이요. 어버이날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정말로.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게 무슨 지옥이었다고 표현하지만 아무도 어버이날 챙긴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 다 깨웠어요. 야, 이들 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오늘 무슨 날이야? 몰라요. 뭘 몰라 임마. 저 딸려가 봐봐. 봤지 이제. 이게 무슨 날인지 알았지. 둘 다 나가라 그랬어요. 집을 쫓아냈어요. 어버이날을 기억하지 않는 자식은 필요 없다. 둘 다 쫓아냈어요. 이게 오랜만에 착한 여자가 이제 돌변을 해가지고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나쁜 여자로 바뀌었어요.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근데 그날이 휴일이어갖고 카네이션 살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갈 데가 없었던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집을 나가서 둘이서 이제. 그래서 가서 반성문을 써와! 그랬어요. 바깥에서 이제 반성문을 그 우유통 안으로 살 하나 넣었어요. 둘이서 하나씩 넣었어요. 한 애는 내가 오늘 왜 혼이 나는지 모르겠다. 우리 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내가 왜 오늘 화가 이렇게 혼이 나는지 쫓겨났는지 모르겠다. 그걸 설명해 달라. 이렇게 딱 설명해. 한 애는 뭐시 어쩌고 설명하는데 변명을 엄청나게 하여튼 나는 모르겠다. 그것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엄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했는데 전혀 개념이 엄마가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쫓아나가던 게 애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그때 착한 여자가 발동이 돼가지고 애들을 찾아 헤매는 거야. 정말로. 나 진짜 그런 갈등 막 찾아 헤맸어요. 없는 거야. 한성대 입구 사거리 나가가지고 준이야, 준아야 미친 여자처럼 불러댔어요. 없는 거야. 애들이 없는 거야. 어떡해? 그래 혼자서 막 걱정이 태산이야. 애를 다 쫓아내버린 여자가 됐으니까 이게 인간도 아닌 거지. 그 집에 한 두세 시간 있으니 두세 시간 있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포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혼자 울면서 그때 나의 사진을 찍어놨으면 너무 개망신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파트 지하에 딱 앉아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열받는 거예요 또. 그 순간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 아파트 지하에서 연구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카네이션 하나 구한 거예요. 둘이서 하나씩 들고 집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날 이후 어버이날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애들이 나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당한 얘기를 지금도 하면서 엄마는 우리 어버이날은 죽는 날이다. 우리 어버이날은 뭔가 선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어버이날은 반드시 선물을 성의껏 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착한 여자 할래요? 이렇게 독한 여자 할래요? 이거 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한 번씩. 엄마가 뒤집어 엎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굉장히 나를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눈을 딱 째린다든지 입을 다문다든지 아니면 같은 방에 안 잔다든지 이러면 달달 떨거든요. 같은 방에 뭐 별일도 없으면서 또 앉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진짜 착한 여자 짓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해보자. 내가 착한 여자로서의 일을 함으로써 뭘 못하게 됐느냐. 거절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절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절하기 잘해요? 거절이 제일 힘들잖아. 나도 거절 진짜 힘들어. 약속 같은 거.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하는 거 정말 병나요, 병나. 근데 거절 못 하잖아. 거절 못 하니까 저는 거절하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 쓰는 거예요. 제가 그제 어디 가기로 했는데요. 못 가게 됐네요. 죄송해요. 그럼 좀 편하잖아. 그 문자 메시지 잘생겼어요. 카톡 잘생겼어요. 어? 이 대면 안 해도 의사를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카톡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의 표현의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욕망의 표현의 장애가 생겼다. 남편한테 옷 한 벌 얻어 입고 싶은데 표현을 해야 못해요. 우리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돈 10원도 안 주려고 그러고요. 나 세상에 나서 남편한테 옷 한 벌 얻어 입어봐야 좀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면 옷 많잖아. 저 안에 막 가득 있잖아. 남편이 사줘야 좋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남편한테 얻어 입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남으로부터 얻어 입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소위 말해서 백마 타고 왕자는 한 놈도 없다는 거죠. 한 놈도 없는. 오히려 나를 긁어먹는 놈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서 형성된 나의 장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어려운 거야. 근데 노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얼버무리잖아요. 뭐 대충 얼버무리다가 대답 안 하고. 또 어떤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을 잘 못하니까 거절 못해서 시간 낭비하는 거. 끙끙 앓는 거지. 해놓고 거절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끙끙 앓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욕구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 두 개 사이에 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생겨요. 이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낭비가 많은 거야. 생각의 낭비, 정신적인 낭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불편해요. 뭔가 맨날 불편해. 맨날 행복하지가 않아. 이거는 컴플렉스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과감하게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하겠지. 거절할 거 거절하고 말이죠. 그것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말이죠. 또 할 말 있으면 욕구 있으면 말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 우리 언니가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대 그런 것 때문에. 왜 없냐고. 나는 맨날 끙끙하고 맨날 왜 없냐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선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그러고 기분 나쁘면 바로 톡 쏘아버리고 남한테 톡 쏘아버리고. 근데 우리는 잘 못 쏘잖아요. 쏘고 나면 내가 더 힘든 거야.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묘하게 컴플렉스에 의해서 형성된 많은 이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형성된 게 뭐냐면 저 여자는 뭐예요? 저 여자는 마음이 좋다. 저 여자는 넉넉하다. 저 사람은 넉넉하다. 저 사람은 만면일감이다. 이게 다 그거예요. 막 하고 있죠. 만면일감이다. 우리 그렇게 겪었어요. 만면일감이다. 여장부다. 이 얘기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니를 많이 부려먹어야겠다. 이런 음모가 있다니까. 나도 많이 부려먹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음모가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정신 상태를 좀 더 행복 쪽으로 방향이 가게. 남 때문에 남에게 베풀다가 내 인생이 안 되게.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내 이기적인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이 넉넉하고 착한 여자들은 이기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친구들이 집들이 한데 우리 집에 왔어요. 떡국 먹으러 왔었어요. 걔들이 뭐 사갈까? 막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냥 와.
그냥 와. 집에 먹을 거 다 있어. 진짜 그냥 왔어. 어? 그냥 오라 했으니 그냥 왔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나는. 근데 지금 내일 모레 우리 친구 집들이 한다고 오라는 게 뭐 사갈까?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요즘 핫한 요리하는 거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도 사와 딱 말하더라고 그거는. 근데 나는 뭘 사와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우리 집에 사과도 있고 먹을 거 다 있는데 뭐하러 사오라? 그냥 와버렸어. 누가 이기야 누가 손해요? 누구는 에어플라이 챙기고 나는 완전히 떡국만 시커 먹이고 꽝이야 꽝. 이거 다 그런 문제다. 그 친구는 아주 그런 표현을 참 잘했어요. 항상 잘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즐거워. 근데 나는 항상 슬퍼. 정말 항상. 요즘 의원하면서도 항상 슬퍼요. 민원이 많잖아요. 그거 다 못해줘서 맨날 끙끙 앓는 거야. 학교 민원 지금 막 엄청 와 있거든요. 그걸 못해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못해주면 그만이지 뭐 그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다 북악중학교 펜싱 머시기도 해줘야 되고 또 어디 해줘야 되고 저기 고대부고도 해줘 고대부중도 해줘야 되고 지금 뭐 성덕초에서 교장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그 컴퓨터가 안 돌아간대.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착한 여자 병이죠. 그래서 나는 그 남들이 여자 대장보다 큰딸 같다 하는 그 말에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해주면 어때요? 내가 못하는 거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부학장이 그만큼 해주면 됐고 뭐 이런 저 그만큼 충분히 해줬거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내만 끙끙 앓고 있는 이 대장부 컴플렉스, 여자 대장부 컴플렉스, 큰딸 컴플렉스를 우리가 벗어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고민이에요.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한가? 그걸 딱 끌어안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못 벗어서 사람 환장하겠어 지금도 환장하겠어. 또 그래 완벽주의. 거기에서 나타나는 착각감으로 나타나는 완벽주의.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완벽주의.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힌다. 털자 이게. 아유 안 하면 어때? 뭐 못하면 어때? 노동조합장 좀 못하면 어때? 그거 안 되면 어때? 저거들이 알아서 하겠지. 집에 설거지 안 하면 어때? 설거지 해야 된다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집 설거지는 이제 완전히 떨어졌어요, 나한테서. 설거지에 관한 한, 밥 차리고 설거지에 관한 한은 내가 완전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그 한 개는 건졌어요, 지금. 근데 바깥의 일이 또 걸리는 거야. 자꾸 터는 돈을 터는 노력을 하셔야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김준영 씨도 착한 여자 컴플렉스 잔뜩 안고 있을걸요. 우리 현분 씨도 마찬가지. 착한 여자 컴플렉스 다 있으세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착한 건 좋은데 컴플렉스해졌지는 말이야. 착할 때는 착하고 나쁠 때는 나쁘고. 그러면 그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의 그 속에서 왜 모순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이 모순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걸 열어버리자. 떨쳐버리자. 그래서 그거 컴플렉스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요? 아이쇼핑 가서 옷 막 사고 돈 쓰고 저도 그랬거든요. 속 뒤집히면 백화점 가서 막 돌아 카드 팍 긁어보고 그런 거예요. 분기하면서. 그런데 돈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또 돈 갚느라고 또 바쁘죠.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찜을 들지 말자. 찜으로 내 찜이 되도록 컴플렉스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자. 이게 페미니즘의 첫 번째 자세예요. 첫 번째 자세. 그래서 저도 정말 착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한테 거절 못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카톡 날리고 땡 숨어 있고요. 아파요. 뭐 급한 일이 있어요. 거짓말 막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래요. 거절부터 해보고 보자. 뭐든지 여기 좀 해줄래? 아유 싫어. 못해. 엄마도 용돈 좀 줘. 없어. 돈 없어. 먼저 뭐 해보래. 그러고 나서 정말로 전애들이 그들이 막 달라고 할 때 그때 조금 주면 이게 엄청나게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크 먹은 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아파서 내가 혼자 직장 다니며 돈 벌어가고 우리 애들 공부시켰는데요. 우리 딸이 엊그제 외국 갔다 오더니 돈을 1,000만 원을 썼대요. 원 돈이. 그거 완전히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돈을 1,000만 원을 썼냐. 돈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엄마가 언제 돈 귀하다 했냐 이거예요. 딸이라고 예쁘게 키우느라고 내가 힘든 얘기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서 돈 번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1,000만 원 쓰고 남편이 그랬대요.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수업을 몇 시간을 했고 몇 시간을 했고 몇 시간 얼마를 쓰면 몇 시간이 힘들고 쫙 설명을 해줬더니 그때 깨달은 거야. 막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공부시킨 줄 몰랐다고. 엄마가 왜 그거 안 가르쳐 줬냐 그랬어요. 나한테. 왜요? 큰딸 컴플렉스, 여자 대장부 컴플렉스 때문에 남한테 내 어려운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딸은 돈 쓰고 싶은 거, 옷 사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엄청 짜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돈을 잘 모으고 아끼고 다 하는데 딸은 마치 청청망청이 되더라. 이렇게 잘못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교육 잘못시킨다고 맨날 혼나지만 이 착한 컴플렉스는요. 자녀 교육도 잘 못 시켜요. 애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못 하니까.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자녀 교육이 잘 되더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착한 여자는 잔소리를 잘 못해요. 좀 못돼야 잔소리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잔소리로 키워야 된다고. 근데 지금도 난 잔소리를 못해요. 정말로 못해요. 그냥 내버려둬 보기만 해요. 사람을 보기만 해요. 그냥 해결이 안 나더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요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질문 있으신 분? 어떤 경우로요? 두 번째 컴플렉스. 우리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제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컴플렉스는 뭐예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백마탄과 노방자가 멋진 돈 집하고 뭐 갖고 와서 나 잘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은 이제 나이 살아보셨으니까 알죠? 어때요? 그런 남자 몇 명 있을까? 별로도 왜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가 없는 거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잘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받은 여자 어떤 여자예요? 우리가 복받은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그래요? 예? 결혼해갖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가지고 남편이 아주 자상하고 자상하고 그지 뭐 오래오래 돈 벌어주고 70대가 돼도 돈 벌어주는 남자가 있는 여자 이 완전 복받은 여자 속하잖아요. 근데 복 받았을까요? 복 받았죠. 그렇게 보면 복 받았죠. 복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 신데렐라를 꿈꾸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딸을 신데렐라로 키운 것 같아요. 내가 신데렐라를 못 해봐가지고 신데렐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를 길러놓으니까 진짜 신데렐라가 돼버렸어요. 진짜로 신데렐라 되고 나니까 애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뭐가 돼요? 부담되는 아내가 돼버린 거죠. 그림 그린다고 맨날 물감 사줘. 물감 비싼 거 사줘. 뭐 외국 가야 되고 가야 되다가 돈 막 갖고 가서 또 기분 나쁘면 옷 한 벌 팍팍 사죠. 옷 사는 건 내한테 배워가지고요. 팍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남편이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 저는 신데렐라 진짜 되고 싶어요. 근데 남편에게 신데렐라, 정치적으로 신데렐라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정치적 신데렐라, 이현주 같은 거 신데렐라 되니까 완전 싸가지 없잖아요. 그 굉장히 어릴 때 민주당에서 발탁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저렇게 싸가지 없이 놀잖아요. 또 신데렐라 있잖아. 나경원 신데렐라. 부모 잘 만났지, 인물 좋지, 공부만 했지, 돈 많지, 남편도 잘 나가지. 완전 신데렐라 아니에요, 그죠? 신데렐라가 어떻게 싸가지 없는 건 또 신데렐라의 전형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기 입장밖에 모르니까 타인의 입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 이게 또 신데렐라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너무 잘 나가면 남의 아픔을 모르고 남의 고통도 모르고 남의 아픔 모르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그게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나는요, 남의 아프면 배가 아파, 온 데가 다 아파. 어디 누구 슬픈데 그 참 너무 심해서 그게 연민이 너무 심해서 환자다. 내가 스스로 환자다 생각해. 남에게 돈 벌어가지고요. 주는 일에 조금만 아프고 불편한 사람 주는 일이고 나누는 일이 너무 과해요. 저는 또 너무 과해서 곱지 아파요. 근데 신데렐라들은 절대 안 줘요. 신데렐라 어떨까? 우리 사회에 신데렐라로 자라온 여자들 치고 싸가지 있는 여자가 별로 없다는 점이죠. 왜? 불편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냥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없어. 그냥 신데렐라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신데렐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데렐라가 안 됐는데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서 안달인 상태. 이게 신데렐라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다 신데렐라예요? 근데 신데렐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남편 돈 벌고 70대 80대 돈 벌어오고 부모 재산 많이 받고 부모 재산 많이 받고 항상 나 예쁨만 받고 마음껏 이쁜 옷 입고 폼 잡을 수 있고 신데렐라 하고 싶지. 솔직히 안 하고 싶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신데렐라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없다.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데렐라를 꿈꾸지 말고 차라리 내가 하자. 그래서 저는 내가 돈 벌자예요.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놀아야 되는데 남편한테 돈 벌다 우리 남편이 요즘에 돈을 굉장히 통장에 넣어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엊그제도 세탁비가 5만 5천 원이 들었대. 좀 내면 안 돼? 못 낸다 이거야. 왜 못 내냐? 5만 5천 원. 그래서 5만 원만 줄게. 안 된다는 거야. 5만 5천 원 내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을 모으냐? 돈을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중에 늙어서 최정수가 돈 못 벌고 힘들 때 그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달라고 손 내밀다가 나는 죽고 말 거다. 죽고 말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쳐다보고 돈 좀 줘. 돈 안 줘서 기다리다가 죽고 말 거다. 그래서 남에게 얻고 그런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50만 원도 100만 원 벌어서 내고 사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다. 이걸 한번 우리가 또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고 위원장님은 뭐 너무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죠? 예.